이번 시간에는 네스트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 편집은 일종의 중첩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트랙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 개의 트랙이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몇몇의 트랙을 하나로 합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시퀀스 공간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시퀀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10개, 100개 그 이상의 시퀀스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한 작업일수록 시퀀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에서는 이러한 시퀀스를 또 다른 시퀀스에 적용을 해서 일반적인 클립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개념 역시 네스트, 즉 중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스트 편집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열려 있는 프로젝트는 네스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학습 자료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네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스트 프로젝트를 열어서 학습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스트 프로젝트의 작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작은 화면이 큰 화면 위에 나타나는 PIP 형태로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이 된 레이어는 비디오 트랙 5개, 오디오 트랙 역시 5개가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위에 자막도 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트랙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땐 프리미어의 타임라인에서 지금의 트랙을 관리하는데 쉽지가 않는데요. 이럴 때 네스트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의 맨 위에 있는 클립과 그 다음 클립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총 4개의 클립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4개의 클립은 작은 화면으로 이루어진 4개의 클립이고요. 만약 지금의 4개의 클립을 하나의 클립으로, 즉 시퀀스로 합쳐준다면 그만큼 타임라인의 공간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쯤에 있는 중첩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클립이 하나의 클립, 즉 시퀀스로 합쳐지게 됩니다.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첩된 시퀀스 이름 설정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름을 적당한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작은 화면들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어떻습니까? 4개의 선택된 클립들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합쳐진 클립의 색깔을 보니까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의 이 클립은 일종의 시퀀스 클립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작은 화면들이라는 클립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 클립이 바로 하나로 합쳐진 4개의 클립이 포함이 된 그러한 시퀀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퀀스가 열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열려진 시퀀스를 보면 앞서 선택한 4개의 클립이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복잡한 트랙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구분이 되는 클립들을 모두 선택을 한 후에 하나의 새로운 시퀀스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이동된 그 클립들이 있는 시퀀스는 역시 새로운 또 다른 시퀀스를 통해 클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네스트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시퀀스, 여기에서는
ARRI 1080 30프레임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요. 시퀀스의 이름은 자막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졌고요. 자막에 대한 이 시퀀스에는 말 그대로 자막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자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자 도구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자막을 입력을 합니다. 네스트 편집에 대하여 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고요. 적당한 위치 그리고 크기에 대한 설정도 해주고요. 필요하다면 효과 컨트롤에서 글꼴과 색상 등을 재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자, 이처럼 자막 작업은 또 다른 시퀀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시퀀스에서 작업된 이 내용은 최종적으로 합쳐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시퀀스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자막 시퀀스 클립을 위쪽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근데 지금 오디오 채널 부분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해제 그리고 딜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위쪽으로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자막은 자막에 대한 시퀀스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화면은 작은 화면에 대한 시퀀스 그리고 배경은 현재 최종적으로 합성을 위해 사용이 되는 이 시퀀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작업들은 해당 시퀀스에서 해놓은 후에 하나의 클립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네스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듯 네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타임라인을 단순화,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작업 공간을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네스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화면들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두 개의 클립만 선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역시 메뉴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중첩 아래쪽을 보시면 하이 시퀀스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두 개의 클립이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시퀀스에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선택된 클립에 대해서는 원래 위치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말이죠. 이것은 중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이 시퀀스이기 때문에 선택된 클립을 새로운 시퀀스에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선택된 클립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로운 시퀀스의 이름을 보면 작은 화면들 원래 시퀀스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서브 글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앞서 선택된 두 개의 클립만 포함이 되어 있는 시퀀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복잡한 작업을 할 때 네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다 여유 있는 공간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네스트 편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